네, 70대 노인이 10여 년 전에 이 어린 의붓 손녀를 상습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게 손녀의 주장인데요. 정작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1차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강희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의붓 할아버지가 이 손녀를 상습 성폭행했다. 참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사건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건이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11살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A씨 남매를 친할머니가 맡아 기르게 됐습니다. 가해자인 의붓 할아버지는 친할머니와 재혼한 사이였는데요. 처음엔 성교육해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는 빌미로 A씨에게 다가가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후 집에 박 씨와 A 씨 단둘이 집에 있을 때면 어김없이 다가와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수실로 저질렀다고 말하고요. 또 A 씨 남매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 뒤 다른 친척 집에 맡겨지기까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횟수만 20여 차례가 넘고 또 성추행까지 합치면 무려 100차례가 넘게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 안에서 참 이런저런 아픔을 많이 겪은 여성인 것 같은데 네.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범행 기준으로 따지는 건가요? 어떻게 네. 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까? 네, 첫 발생은 2004년이고 2007년에 마지막 성추행 범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행히 공소시효가 지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네. 네, 성인이 되어 친어머니를 만나 함께 A씨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에게 힘들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연락이 오래 닿지 않았던 친아버지와도 연락을 해서 가족이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대질신문 등을 통한 수사 끝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고요. 검찰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붓 할아버지 박모 씨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난 13일 첫 공판이 열렸고 다음 달 17일에 2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첫 공판이 열렸는데 정작 이 의붓 할아버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A씨에 따르면 이붓 할아버지는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해자 박 씨의 기본 입장인데요. 대질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에 자신이 외국에 있어서 이 A씨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당시 A씨가 박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고 또 경찰이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드러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해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해 저희 취재진이 변호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해당 여성이 이 성폭행을 당했던 나이가 11살로 지금 예, 맞습니다. 알려지고 있죠. 네. 당시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또 워낙 아빠도 얽혀 있고 네, 또 할머니도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일 것 같은데 이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속으로밖에 감춰둘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 A씨는 이번 사건 피해자는 이제 10년 동안 성범죄를 당하는 거에 앞서 친어머니에게 맡겨지기 전에 새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고 하고요. 또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했다가는 아버지가 홧김에 이붓 할아버지에게 뭔가 큰일을 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친지들이 얽혀있는 문제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가족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숨김없이 피해 사실을 말하기란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듯 친족 간 성범죄는 스스로 알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알려지기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그만큼 더 큰 충격을 안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형도 일반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편입니다. 친족 성폭행은 7년 이상, 추행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재판부가 이 의붓 할아버지의 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재판 결과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제 사건들의 경우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어쨌든 정황이나 그런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면 무거운 양형이 선고된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매우 많은 면에서 유사한 사건이 올해 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별거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해 9살짜리 손녀를 맡아 돌보던 70대 노인이 잠들어 있던 손녀를 보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져서 3년 동안이나 범행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녀가 자살 기도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가해자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긴 했지만 결국 징역 1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고 11살짜리 친여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20대 오빠도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받는 등 굉장히 무겁게 양형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